태풍의 심장 아래 쓰나미의 그림자가 다가온다. 한반도 또다시 자연의 분노와 마주하다. 10월의 하늘은 평온하지 않다.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 JTWC는 새로운 위협을 경고했다. 남중국해에서 꿈틀거리는 열대조합부 96W, 그 이름조차 낯선 이 저기압은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태풍으로 성장할 준비를 하고 있다. 만약 이 괴물이 깨어난다면 그 이름은 펑선, 바람의 신. 이름처럼 그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하늘의 분노를 의미한다. 태풍의 태동, 하늘이 숨을 멈춘 순간 기상위성은 이미 이상 징후를 포착했다. 남해와 필리핀 동쪽 해역에서 상승하는 대류열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태풍의 핵심 에너지원이 형성되고 있다. ECMFW, GFS, 아이콘, 세계 3대 기상 모델 모두가 이 96W가 단순한 저기압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 입을 모은다. 현재 경로 예측은 대만과 필리핀 사이를 통과해 중국 남부로 상륙하는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지만 기류 하나, 수온 1도의 차이로도 그 방향은 바뀔 수 있다. 그리고 만약 그 변화의 벡터가 북쪽을 향한다면 대한민국, 동해, 그리고 일본 열도는 다시 폭풍의 길 위에 놓인다. 대한민국, 공기와 바다의 전쟁터. 이번 주 한반도는 이미 불안정한 공기의 격전지다. 북쪽의 한랭전선이 밀려오고 남쪽의 온난한 해류가 맞붙는다. 그 경계선에서 비구름대가 폭발적으로 발달하며 서쪽 내륙부터 동해안까지 폭우가 예상된다. 특히 태백산맥 동쪽 해안가, 속초, 강릉, 포항을 따라 팬 현상이 강화되며 짧은 시간 동안 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 비는 단순한 가을비가 아니다. 기후 붕괴의 신호, 공기의 충돌이 낳은 하늘의 비명이다. 쓰나미의 공포, 바다가 움직인다. 태풍 펑선의 에너지가 남중국해를 뒤흔들기 시작하면 그 파동은 바다 전체로 번져나간다. 한반도와 일본 남부, 그리고 오키나와 연안엔 이미 5에서 6m 높이의 너울성 파도가 관측되고 있다. 기상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이번에는 단순한 태풍의 문제가 아닙니다. 열대저기압의 이동 경로가 서해나 대한해협을 통과할 경우 해일과 쓰나미성 파도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다는 이미 숨을 고르고 있다. 그 침묵은 평화가 아니라 폭풍전의 정적이다. 한랭저기압의 덮침, 하늘이 식어간다. 태풍이 남쪽에서 바람을 불어올리고 있는 사이 북쪽에서는 또 다른 괴물, 한랭저기압이 한반도로 남하하고 있다. 그 결과는 명확하다. 기온 급강하, 폭우와 돌풍, 그리고 한랭폭풍의 충돌. 이중재난이다. 13일 밤에는 전국의 하늘이 붉게 물들 것이며 14일 새벽에는 남해안의 초속 40m의 강풍이 예상된다. 부산, 거제, 통영은 방파대가 무너지고 동해안은 거대한 물의 벽과 맞서게 된다. 기후의 분노, 인간에게 남겨진 질문. JTWC는 경고했다. 96W는 현재 노란 등급 상태, 발달 중이지만 발달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빠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저기압이 아니라 기구의 열이 분출되는 하나의 통로입니다. 한반도는 지금 계절의 균형을 잃고 있다. 남쪽은 여름, 북쪽은 겨울. 그 사이에서 가을은 사라지고 기후는 무너지고 있다. 펑선, 바람의 신이 일어나기 전. 태풍 펑선은 아직 이름만 존재한다. 그러나 하늘은 이미 그의 발자국을 느끼고 있다. 바다의 심장부에서 솟구치는 그 첫 심결은 언제든 대한민국에 향할 수 있다. 이것은 단순한 일기예보가 아니다. 지구의 경고, 그리고 인류의 시험이다. 하늘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다. 당신들은 아직도 이 기후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가? 남해, 동해, 연안 주민은 고조파 및 너울주의, 14에서 15일 사이 폭우와 돌풍 대비, 태풍 96W, 펑선 발달 가능성, 향후 72시간 내 추적 필수. 하늘이 다시 울부짖기 전에 먼저 인간이 깨어나야 한다. 지금 이 순간 바다는 다시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에너지가 남중국해 깊은 곳에서 천천히 회전하며 바람의 신 펑선을 깨우고 있습니다.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 JTWC는 열대저기압 96W의 발달 속도가 비정상적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시스템은 단순한 저기압이 아닙니다. 지구의 열이 분출되는 하나의 통로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단 하나.
지구의 기후가 통제 불능 상태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 남쪽 바다의 이상 징후, 바람의 신이 태어나기 전 10월 13일 밤 위성사진 속 남중국해는 유난히 붉게 물들고 있습니다. 수온은 30도에 접근하고 대류온은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숨을 내쉴 때마다 번개가 치고 바다의 심장부에서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96W는 아직 태풍의 이름을 얻지 못했지만 그 에너지는 이미 하나의 생명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압이 1002헥토파스칼에서 996헥토파스칼로 급강하했다. 이것은 태풍의 탄생 신호다. 기상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이 열대저기압부는 펑선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로가 북상하면 한반도는 직접 영향권에 들 수 있습니다. 한랭저기압의 역습, 한반도의 하늘이 뒤집히다. 그런데 남쪽의 위험만이 아닙니다. 북쪽에서는 이미 또 다른 괴물, 한랭저기압이 남하하고 있습니다. 냉기의 질량이 시베리아 상공에서 빠르게 확장하면서 한반도 상공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13일 밤부터 중부지방에는 서쪽 저기압, 북쪽 고기압, 동쪽 동풍, 세 방향의 공기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이로 인해 형성되는 것은 단순한 비구름이 아닙니다. 대류 폭발, 하늘이 찢어지는 기상재난의 시작입니다. 서해안부터 수도권, 그리고 동해안에 이르기까지 짙은 적색 강수대가 확대되며 특히 강릉 속초 일대는 시간당 60mm 이상 폭우와 돌풍, 그리고 해일성 너울이 동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과 한파의 동시 충돌, 이중재앙 시나리오. 문제는 이겁니다. 한랭저기압이 한반도 상공에 머무는 동안 남쪽에서 펑선이 북상하게 되면 그 충돌 지점은 바로 대한민국 남부 해역이 됩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말합니다. 한랭한 공기와 열대성 태풍이 부딪히면 대류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면서 예측 불가능한 폭풍을 만듭니다. 이는 태풍 플러스 한파가 결합된 복합 기상재난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충돌 순간 바다는 요동치고 하늘은 터질 것입니다. 서해와 남해에는 6m 이상 너울, 부산과 통영, 여수 해안선은 해일성 파도와 급격한 조위 상승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예측 불가의 경로, 그리고 펑선의 변수. 펑선의 초기 경로는 대만과 필리핀 부근을 통과해 중국 남부로 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제트 길이와 북태평양 고기압의 움직임이 달라질 경우 그 경로는 언제든 대한민국 남해로 꺾일 수 있습니다. ECWMF 모델은 펑선이 10월 17일경 중심기압 95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초속 50m, 즉 시속 180km까지 발달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만약 이 예측이 현실이 된다면 이는 2019년 태풍 미탁 이후 가장 강력한 10월 태풍이 될 것입니다. 기후의 복수, 그리고 우리가 들어야 할 경고. 올해만 벌써 24번째 태풍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40년 평균의 1.6배에 달하는 비정상적인 수치입니다. 계절은 혼란스럽고 하늘은 방향을 잃었습니다. 10월의 대한민국은 더 이상 가을이 아닙니다. 남쪽은 여름, 북쪽은 겨울, 그 사이에서 계절은 부서지고 있습니다. 기상센터의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태풍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기후 붕괴의 징후이며 인간의 오만이 초래한 하늘의 복수입니다. 경보 발령, 하늘의 분노가 시작되기 전 남해 동해 연안 지역 해일 너울주의보 발령 준비. 13일 15일 전북 폭우 돌풍 가능성, 96W화 펑선 발달 가능성 80%, 기압 급강하 폭풍성 저기압 대비 필요. 이제부터는 예보가 아닌 경고입니다. 하늘이 다시 울부짖기 전에 인간이 먼저 깨어나야 합니다. 펑선은 바람의 신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신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심층 기상예보, 10월 중순 자연의 격동.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층 기상예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하늘은 단순한 날씨 소식이 아니라 자연의 거대한 힘이 충돌하는 극적인 무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북쪽 상공선은 거대한 비구름 군단이 마치 침략군처럼 전선을 따라 맹렬히 휩쓸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구름들은 조용히 흐르지 않습니다. 마치 성난 대양의 파도처럼 격렬하게 소용돌이치며 땅을 향해 굵은 빗줄기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쏟아붓다 멎기를 반복하는 매우 변덕스러운 날씨 속에 있습니다. 가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름 장마가 다시 찾아온 듯한 패턴입니다.
이것은 낭만적인 가을비가 아니라 우리 머리 위 대기층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충돌의 증거입니다. 기온의 극적인 반전. 기온 역시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과 어제 10월 11일 토요일에는 남풍이 여름의 마지막 숨결을 몰고 와 전라남도 광양의 기온이 31.4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여러 지역이 30도를 넘나들며 늦더위가 한창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차가운 북풍이 주도권을 잡으며 남은 온기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강원도 설악산의 최저기온은 13도에 불과해 남부 지역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새벽 무렵 차이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제주도 마라도가 여전히 24도의 따뜻한 기온을 보인 반면 설악산 정상은 8.8도까지 떨어지며 얼음장 같은 냉기를 드러냈습니다. 기상청은 동해 남부 해상에 풍랑 예비특보를 발효했습니다. 강력한 북동풍이 불어오면서 해수면이 거칠어지고 있으며 이는 다가올 변화의 첫 번째 경고 신호입니다. 남쪽 해상에서 태풍 나크리의 위협. 이 변덕스러운 가을비가 이어지는 동안 남쪽 해상에서는 훨씬 더 거대한 힘이 세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제23호 태풍 나크리는 현재 일본 시코쿠 앞바다에 위치하며 따뜻한 바다의 에너지를 흡수하며 폭발적인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기상예보관들은 나크리가 곧 거의 90도에 가까운 급격한 방향 전환을 할 가능성에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예보 범위는 점점 좁아지고 있으며 이는 그 궤적의 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나크리의 최대 풍속은 초속 25m 이상, 구조물을 파괴할 정도의 폭풍급 세력으로 강화될 전망입니다. 더 경고적인 사실은 이 태풍이 불과 얼마 전 일본을 강타했던 제22호 한농과 거의 같은 경로를 따라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 두 개의 태풍이 같은 트랙 위에서 공포의 릴레이 경주를 펼치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 현상은 상층의 강력한 편서풍 때문입니다. 이 거대한 바람의 흐름이 북쪽으로 향하려는 태풍의 길을 차단하고 대신 동쪽으로 밀어붙이는 좁은 통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태풍들은 비슷한 경로로 몰려가며 일본 남부를 잇따라 위협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바다와 강화되는 태풍. 나크리가 지나주고 있는 해역의 해수면 온도는 28도에서 30도, 이 시기 기준으로는 매우 이례적인 고온입니다. 바다는 거대한 에너지 저장소로 변해 태풍에 초강력 연료를 공급하고 있으며 상층과 하층의 바람 차이, 연직 시어가 낮아 태풍이 거의 방해 없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즈제도 주민들, 특히 하치조지마 섬의 7천여 명 주민들은 두려움 속에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 태풍 한농의 피해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이제 두 번째 더 강력한 공격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태풍의 중심이 하치조지마 바로 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반도, 불안정한 전선 속의 가을.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오면 현재 변덕스러운 날씨는 약화되는 북태평양 고기압과 남하하는 시베리아 고기압이 충돌하며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한반도는 두 세력의 격전지가 된 셈입니다. 이로 인해 전선이 한반도 상공에서 남북으로 진동하며 비가 내렸다 멎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맑은 날과 흐린 날이 교차하는 징검다리 가을 비가 이어지고 있으며 우리가 기다리는 청량한 가을 하늘은 아직 멀어 보입니다. ECMWF 유럽 중기예보 모델에 따르면 다음 주 내내 비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주 역시 추석 연휴 이후처럼 끈질긴 비구름대의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계절의 전환, 가을과 여름의 경계.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단순한 비가 아닙니다. 격렬하고 역동적인 계절의 전환기입니다. 하늘은 전장이고 전선은 최전선이며 태풍은 그 위를 달리는 기병대와 같습니다. 결국 10월이 지나면 시베리아 고기압이 승리하며 마지막 전선을 남쪽으로 밀어내 소멸시킬 것입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맑고 깊은 가을 하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비 오는 날에 대비하고 동쪽의 이웃들이 태풍의 위협에 맞서 싸우는 동안 연대의 마음으로 함께 바라보아야 합니다. 태풍의 릴레이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대자연은 아직 마지막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심층 기상예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